국민 라디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 6, 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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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혹시 뭐 국과수 이런 데다가 그 시멘트 몇 봉지를 갖다 주고 좀 조사를 해라 그래도 나올 것 같은 느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국립환경과학원.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늘 네. 환경부에 맞춘 기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럼 영향이 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 의사들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의 이제 피부를 조사를 하면 그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크롬 반응이 나와요. 그 첩보 검사를 하면. 근데 그 크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멘트 안에 크롬이 어마어마하게 다량 포함됐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시멘트를 분석을 맡겼어요. 네. 자, 중국 시멘트와 우리나라 국산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중금속 분석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병딜님이 예. 자비 들여서 그냥 네. 분석을 이게 전부 다 자비로 다 받은 분석 자료들이에요. 이만큼입니다. 네네. 중국산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불검출, 제로입니다.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국산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110.4ppm이에요. 110.4라면 어느 기준이냐면 환경부가 그래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발암물질 기준이 20ppm이에요. 그런데 110.4면 5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많을까? 중국산은 크롬이 21ppm이에요. 자연상에서 크롬은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산은 343이에요. 바로 이 크롬이 아토피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발암물질이 피부암 이렇게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엄청 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중국은 오히려 그런 그 시멘트 공장들이 최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순수한 시멘트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이런 거죠. 전 세계에 그러니까.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이따가 세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이따가 하더라도요. 방금 중국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왜 중국이 그러니까 불검출. 기술력이 좋아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원인이 딱 하나예요. 쓰레기를 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99년 중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중국과 우리가 똑같은 해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99년 6월 달에 중국은 전국에 8,400개의 시멘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99년 6월을 품질 검사를 통해 4,000개를 폐업시켰어요. 그런데 똑같은 99년 중국이 4,000개를 품질 검사를 통해 도태시킨 그 2달 뒤에 대한민국 99년 8월은 쓰레기 시멘트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고 품질 기준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연관된 이야기가 뭐냐면 규제개혁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은 규제개혁이 다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민원성 그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기 위한 그런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고요. 일반 시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거나 또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쪽의 규제는 사실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건강이나 안전, 환경과 관련된 규제들은 사실 우리가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규제가 느슨해짐에도 이런 부분은 사실 오히려 강화되는 쪽인데 우리는 지금 초기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이렇게 마인드가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저 병딜님 최 목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집에 들어가는 우리 집에 관련된 시멘트에 관련된 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강하게 좀 이게 뭐 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뭔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국내에 지금 이제 시멘트 문제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근데 국내 폐기물 그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일본에서 수입한다라는 얘기 맞습니까? 예. 아유.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쓰레기를 수입을 해요? 일본에서 우리한테 돈 줍니까?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가 공포가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종류가 뭐냐면 네. 석탄재,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떼고 난 쓰레기는 석탄재라는 폐기물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폐타이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철 슬래그가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보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석탄재예요. 석탄재가 쌍용 시멘트가 연간 한 50만 톤에서 60만 톤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동양 시멘트가 한 3, 40만 톤. 그다음에 한라 시멘트가 20만 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전부터 한일 시멘트가 가세를 해서 한일 시멘트도 한 20, 30만 톤을 가져와요. 근데 왜 가져오나? 대한민국에도 화력발전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석탄재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불법 매립하고 정말 온갖 현장마다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왜 가져올까? 일본에서 톤당 5만 원이라는 쓰레기 처리비를 줍니다. 일본에 매립을 하려면 톤당 20만 원이 들어요. 자기네 땅에 매립하려면. 네, 네. 근데 대한민국이란 그 고마운 나라의 시멘트 공장들이 5만 원만 주면 와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쓰레기 처리비도 절감되고 땅도 환경도 보존되죠. 근데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은 톤당 5만 원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5만 원 중에 배싹으로 한 2만 원 정도 빠져요. 톤당 2만 원. 그럼 네. 나머지 나머지 3만 원 정도가 차익이 남죠. 자, 3만 원 곱하기 쌍용이 가져온 50만 톤, 60만 톤 계산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150억입니다. 그러네요. 쌍용이 연간 적자 300억이라는 회사예요. 연간 매출은 많지만 적자액이 적자가, 300억이다. 예, 왜냐 네. 쌍용 계열사 그 쌍용 기업의 부도를 다 떠났거든요. 쌍용 건설 쌍용 옛날에 모든 부도를 다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을 지금도 못 갚고 허덕이다 보니까 계속 연간 적자를 심각한데 연간 300억 적자 중에 150억, 160억이라는 돈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수입해오는데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폐기물 수출 내역이 있어요. 네. 그중에 석탄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이렇게 한 장에 매년 한 장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렇게 보면 석탄재 수출 대상국 여기 한국 시멘트 제조용 한국만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 말도 하셔야 되고 이게 다 일본어로 써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다 전 세계에서 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가는 나라는 딱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네. 다 한국이네.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러네요. 쓰레기를 계속 구걸해 오고 있고 뭐 폐타이어 최근에 제가 이제 환경부 자료를 받았는데 일본 폐타이어만 그러니까 일본이 폐타이어를 처리 못해서 북한으로 구호물질을 주던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서로 가져온 거예요. 공짜라요. 왜냐하면 유연탄보다 열이 많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엔 돈을 1, 2만 원 주고 사옵니다. 근데 일본 것만 가져오냐? 최근 자료를 봤더니 미국, 영국 폐타이어, 독일 폐타이어, 호주 폐타이어, 이태리 폐타이어까지 수입해오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쓰레기 청수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그 쓰레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방사능 환경부가 석탄재 방사능 조사해봤냐 했더니 조사했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미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월간 신동아 기자하고 같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신동아 기자가 얼마 전에 와서 하는 말이 환경부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환경부가 그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 시기에는 수입량이 현저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시멘트 환경부가 조사해서 뭐라 그러냐면 조사했더니 없더라.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게 니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보고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그 방사능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거는 민족적인 자존심의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집안에서 방사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철 쓰레기가 많아요. 석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고철 수입국이잖아요. 네. 우린 철이 없어요. 제철 강국인데 철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고철을 수입해서 전 세계에서 고철을 수입해서 만드는데 철분이 강화됐군요. 철분이. 그 정치도 철없고 다 철이 없어. 또 땅에도 철이 없어. 예, 땅에도 철이 없어요. 그 철을 많이 만든 나라인데 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 고철이 방사능이 높으니까 수입을 안 합니다.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의 고철을 수입이 증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걸 수입해오면서 방사능 측정기가 없는 군산항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고철을 가져서 철을 만들면 방사능이 오염된 고철에 철 쓰레기가 철을 빼고 나면 이제 슬래그와 더스트가 남거든요. 네. 그게 어디로 가냐? 두 군데로 갑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공장. 그래서 목사님 뭐 공부하셨어요? 신학이요. 신학 공부하신 분이 왜 이렇게 시멘트, 뭐 철, 아연, 뭐 방사능 이런 거 잘하세요? 이게 한번 꽂히면은 또 이게 공부를 하시는 거야? 철학자들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그 전남대 김상봉 교수님 같은 경우도 철학자 아닙니까? 그 양반이 이 삼성의 이 편법 승계라든지 이런 온갖 부정비리에 대해서 삼성맨보다 아마 이건희 회장보다 더 잘할 거예요. 예. 사실 목사님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 그 물방울 속에 맺힌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이 사진으로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스강에 직접 사시면서 이렇게 스강의 아름다운 풍경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알리시고 저한테도 뭐 사진집, 사진 에세이집 이렇게 이제 쓰셔서 뭐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파괴되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환경 분야 쪽에 이렇게 파오신 건데, 그래서 사실 뭐 다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걸 어떤 직업 활동가, 직업 환경 운동 활동가보다도 더 열심히 파고, 근데 그냥 그 주장만 강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오늘도 준비해 오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들 최대한 동원해서 그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러게 보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본인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오늘 얘기만 들어봐도 당장 시멘트 회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당하시거나 명예훼손죄로만 많이 말씀 좀 해주세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늘 저희 집에 날라오는 게 있죠. 내용 증명.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죠. 해라. 자신 있으면 해라. 나도 자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 있으면 해라. 뭐 맨날 뻥만 치다가 못했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제가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원 미네르바 사건이 터지면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명박이가 왔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제 글이 명예훼손이니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0개의 글을 삭제했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15개로 수정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박명진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시멘트 기업이 수출도 많이 하며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글은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제 글을 4개를 영구 삭제를 했어요. 제가 의의 신청을 했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생긴 이후로 가장 오래 심의한 사건, 그다음에 가장 긴 의의 신청서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의의 신청서를 4개 삭제된 4글에 대해서 의의 신청을 했더니 한 개는 몇 달 동안 끌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 제시해가지고 3개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소송을 했죠. 서울중앙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해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첫 소송이고 그다음에 첫 승소. KBS, MBC, KBS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렇게 늘 당하지만 한 번도 목사님 KBS, MBC, KBS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KBS, MBC, SBS 네. 네, 한 번도 방심위를 대상으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저는 첫 사례로 승소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승소하신 거는 네. 아주 축하드리는데 네. 지금 그 세월이 네. 진짜 오늘 보니까 머리가 막 빠졌죠. 네, 숱도 많이 이 시멘트를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셔도 그 과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본인 스스로 힘들어요. 네. 한 번은 서울중앙검찰청에 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수서경찰서로 날아오라 왔길래 나 우리 집이 안양이니까 멀다 너무 수서까지는 안양으로 이첩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안양경찰서가 조사를 받고 안양 형사가 저를 범죄인 취급하더라고요, 맨 처음엔. 근데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정도의 언론과, 그다음에 언론과, 그다음에 국회와 많이 이 자료가 이만큼이면 개선이 되지 않는 건 토착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내가 계좌 추적이 전문인데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챙겨줬는데, 위에 허가가 안 나서 사실 거기까지 못 갔고요. 무혐의를 올렸는데 다시 검찰에서 다시 또 찍어 눌러갖고 다시 대질검사 또 했어요. 또 무혐의 올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럼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그래서 또 검찰청까지도 불려가서 했는데 그래서 무혐의로 다 끝났죠. 근데 정말 귀찮은 일,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귀찮은 일을 계속 당해오고 있죠. 그럼요. 그 시간 어떻게 보상받으실 거예요. 권력의 힘으로 급박을 하는 거죠, 사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재벌이잖아요. 쌍용 시멘트, 현대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성신, 그다음에 유니온, 어떻게 8개 시멘트 재벌이에요. 거기에 환경부가 비호합니다. 거기에 산자부까지 비호하죠. 정부가 비호하는 재벌들과 아무것도 없는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목사가, 교회도 없는 목사가 이런 재벌들과 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몇 달 동안 정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시멘트가 유해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밤낮 없이 대한민국은 시멘트에 관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서점에 가서 원자력은 서점에 가서 원자력 책을 꼭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원자력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시멘트는 단 하나의 책도 없습니다. 중금속 하나부터 시작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시멘트를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려웠어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법 위에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괜히 이거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작했다가 소송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 방송에서 한 아이가 한 3살 먹은 여자애가 아토피로 밤새 긁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걔 엄마가 걔 이름을 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내가 하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생각했고 누군가 나와서 어느 언론이 누군가 나와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해보자 했는데 아무도 아직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1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혼자 달려가고 있는 일이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래요. 저 아는 분의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는데 군대 갈 때까지도 그 아토피가 치료가 안 되는 골목에 들어갈 때 얘가 너무 가려우니까 이제 벅벅 긁어서 온몸이 막 피로 철철 나도록 긁는 거죠. 가려우니까. 그걸 평생을 봐왔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딱 골목을 들어가면 아들이 너무 가려우니까 온몸을 치는 이 소리. 눈물이 너무 난대. 가려운데 피가 철철 나니까 긁을 수는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 아토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기 쓰레기 시멘트가 지어진 99년 이후로 아토피 발병률이 되게 많이 늘지 않았나요? 예. 그게 사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꼭 아이뿐만은 아니겠지만 유해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총학생이 어느 대학의 총학생회 후보까지 출마했던 아주 씩씩한 청년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토피 걸렸어요.
그래서 두문무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살까지 했거든요. 이게 아토피라는 질병이 그냥 POP 질환이 아니에요. 아이의 성격을 나쁘게 합니다. 그다음에 애가 학습 능력을 떨어뜨려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쵸. 그 한 아이의 미래를 잡아먹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가능한 건강하고 가능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는 굳으면 안 나온다라는 이 허접한 논리 하나로 모든 쓰레기를 다 시멘트에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굳으면 안 나와요? 아니요, 나오죠. 초고온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초고온에도 아무 소용 없죠. 아까 전에 유기성 물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중금속과 그다음에 남는다. 그다음에 어떤 까지 넣는 줄 아세요? 자동차 우리 부동액 있잖아요. 네, 부동액. 폐부동액, 대형 건물의 폐냉매, 항공기의 폐부동액도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불을 떼는 데 사용하냐? 아니요. 시멘트를 다 만들고 여기 보시면 첨가제라는 게 있어요. 다 보시면 여기까지 다 불을 뗐어요. 그러면 이 약간 돌덩이가 돼요. 네. 분쇄만 하면 시멘트가 되는데 분쇄하는 과정 첨가제, 응결지연제로 폐부동액, 폐냉매가 들어가요. 그건 시멘트에 그대로 잔류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한 의원을 통해서 질의했어요. 지금의 환경부 차관, 그때 국장이었습니다. 국장, 폐부동액이 인체에 유해합니까? 네. 시멘트에 잔류합니까? 안 합니까? 잔류합니다. 안 들어가는 시멘트가 쓰레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멘트가 정말 유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지금 환경부 차관, 정의만 차관, 저하고 이제 거의 왼수지간인데요. 제가 진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걸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말에 시멘트 민간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시멘트 개선을 위한. 근데 개선을 쭉 해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죠. 이 친구가 4월 달에 국장으로 새로 부임해 왔어요. 우리는 어떤 쓰기를 금지할까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국장이 친구가 와갖고 아주 교묘한 문서를 만들어 왔어요. 시멘트에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 사용 금지. 얼른 보면 금지예요. 네, 가로하고 단 시멘트 소속로의 직접 투입 시 제외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상 폐기물은 어떤 거냐면 폐유독물, 폐농약, PCBS, 폐페인트. PCBS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유예요. 그건 완전히 너무 유독물이라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처리 기술이 없어요.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 금지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단 시멘트 소속로에 직접 투입이 제외. 그 말이 뭐예요? 시멘트 소속로는 밖에서 불을 떼는 게 없어요. 직접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시멘트 공장에 사용해라는 허가 아니에요. 그러네. 제가 책상을 뒤집어 엎었죠. 응? 그랬더니 이 친구 그러면 다시 전문가회를 열재요. 그래서 그게 2009년 5월 5일 날 5월 7일 날 전문가회를 열겠습니다. 그 한 주 뒤에 야, 이 또 시멘트 전문가들만 따로 모인 회에서 이걸 어떻게 뒤집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게 너무 좋은 길을 열어주셨죠. 5월 5일 날 바로 전문가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이만희 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뜨릉 전화가 왔어요. 네. 저 이만희 장관인데요. 목사님이시죠?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환경부의 가장 큰 사안이 시멘트였거든요. 쓰레기 시멘트. 이만희 장관을 만나면서 담당 과장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죠. 폐유독물, 폐농약, PCBS로 시멘트 만들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환경부 장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장관은 빼놓고 다 밑에서 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뺐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 전문가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의만 국장, 지금 차관이죠. 네. 시멘트 업계하고 입이 맞아갖고 서류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틀 전에 내가 잠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최병성 목사님께서 제기하신 폐유독물, 폐농약, PCBS, 폐페인트는 시멘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뒤집어졌죠. 이전까지 이틀 전까지 다 입이 맞았는데 네. 하루 새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빼내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차관이에요. 이게 지금도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고 시멘트 업계에 로비를 받는 사람들이 환경부 요직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차관이 무슨 상을 받는다고 뭐 페북에 올리셨고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보고 한딱실이 나서. 지난주에 창원에 강의를 가는데 네. 그 뭐 환경기자클럽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올해의 환경인상으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경쟁자가 또 다른 한 전화가 왔어요. 경쟁자가 정영만 환경부 차관이랍니다. 나가서 아주 배꼽 잡고 웃었어요. 정영만하고 방금 말씀드린 저처럼 저는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환경부 차관은 쓰레기의 폐유동물 폐농약을 넣으려고 해왔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4대양 사업할 때 환경부의 4대양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한 친구가 정영만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4대양 사업에 면죄부를 준 친구거든요. 전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강연을 해왔죠. 정반대의 사람을 앉혀놓고 올해의 환경인상 추천을 해놓는데 보니까 제가 아니라 정영만 차관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정책 관련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감시해야 될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 출입처에 그런 안면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자기네들이 만든 상을 주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러게.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건 바뀌어야 하는데 목사님.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시간이 하나예요. 예, 거의 다 돼가서. 방법은 하나인데요. 소비자 운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쓰레기 어떻게 치우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멘트 업계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 경우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네. 한국양해협회가 용역을 준 건데요. 그 연간 절감되는 비용이 1,740억이래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 경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1,740억이 큰 돈이냐? 별 볼일 없죠. 8조 원을 4대강에 뜯긴 수공이 연간 이자가 3,500억이에요. 그렇죠. 국민이 매년 대신했잖아요. 매년. 그러면 매년 내는 이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1,740억을 그럼 5천만 국민으로 나눠봤을 때 5,040 몇 명 통계청 숫자로 나눴을 때 1인당 비용이 얼마냐? 3,450원. 내가 우리 가족들이 쓰레기 시멘트에 평생 갇혀 살아가야 할 비용이 그 대가가 3,450원 때문에 평생 쓰레기 시멘트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수억 원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수억 원 중에 시멘트 비용은 130만 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경제성도 1인당 3,450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최근에 담배값이 올린다 그러죠? 지금 이게 2,500원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처음으로 담배를 사봤어요. 담배까지 사가지고 오셨어요. 예, 근데 이게 2,500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4,500원 올라.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가격 때문에. 하루 피는 담배 한 갑도 안 된다 때문에 평생 내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쓰레기 바람 시멘트 안에 살아야 된다. 어떤 이유도 어떤 경제성도 어떤 타당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폐타이 같은 경우 한 업체가 연락이 왔어요.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타이에 500도의 열을 가하면 중유가 50%가 나와요. 폐타이어 타이어란 고무가 아니에요. 천연 고무가 아니라 석유 화학 물질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고온 고압을 견디기 위해서 온갖 유해한 화학 물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타이어 만드는 회사들마다 뭐 백혈병, 그다음에 뭐 즉사 온갖 병이 일어나잖아요. 500도 열을 가면 50%의 중유와 그다음에 카본 블랙과 그다음에 철심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활용하면 그게 진짜 재활용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기업이 중국에다 기술, 인도에 기술까지 수출했어. 공장까지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을 공장을 짓지 않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폐타이어가 없어요. 그 모든 폐타이어가 다 시멘트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시멘트의 폐타이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연간 발생하는 폐타이어의 13%만이 시멘트 공장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60%에서 70%가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태리 폐타이어까지 수입하고 있어요. 이 시멘트가 과연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어쩐지 옛날엔 폐타이어 쌓여 있는 거 많이 봤는데 우리 동네도 말이야. 하나도 없어. 아니 그 물 주는 왜 호수 있지? 그 폐타이어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놔두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없더라고. 어찌됐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아까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세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금이 들어가서도 안 되죠. 왜? 이건요 원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당연하지. 그걸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 비용을 줄여준 거죠. 편법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사실 시멘트 업체들은 지금 뭐 아파트 경기 죽고 이러니까 사실은 건설 업체들도 지금 그 되게 이제 방만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건설업계 전반도 시멘트 업체들도 사실은 지금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업계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좀비 상태로 살아나 있으면서 과당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해서 자기들 쓰레기 처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구조예요. 이건 사실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업계 전체로도 그렇고 또 어떤 적절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을 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뭐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걸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게. 그리고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쫙 빠지셔서 뭐 아까 뭐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또 뭐 견디시기는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제대로 감시해야 되고 언론이 제발 좀 제대로 보도를 해주고 또 그런 데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민분들이 당장 이렇게 생활 속에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시민분들이라도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까 방법은 단 하나 소비자 운동으로 가야 한다 얘기하셨지만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운동이고요.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뒷받침돼야 이런 게 뜯어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성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환경도 나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게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 운동이 같이 겸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산품에는 그 성분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원료 표시,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요. 시멘트는 모든 게 다 예외야. 지금까지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었고 그런 성분 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제품이니까 분명히 원료 표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여기 어떤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분 표시, 그다음에 어떤 어느 나라 물건으로 만들었는지 원산지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일본 쓰레기 들어갔네, 미국 쓰레기 들어갔네, 그렇지. 여기에 발암물질이 많네라는 걸 알면 소비자를 선택하겠죠. 그다음에 시멘트 등급제, 쓰레기로 넣은 시멘트와 안 넣은 시멘트를 등급제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싼 시멘트 사고 싶으면 싼 시멘트 쓰고 조금 몇십만 원 더 주고 32평에 몇십만 원 더 주고 그 깨끗한 시멘트 고르게 하면 쓰레기 시멘트는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렇죠. 아니 그 시멘트 등급제 아주 좋은 생각이 나요. 예. 등급제 하면 시멘트 회사로서도 좋은 원료로 고급스럽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직접 이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멘트는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이렇게 지어줄게요 하고 아파트를 광고를 해서 그 시멘트를 쓰는 건데 소비자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창원에 재건축단지 강연 다녀왔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기사를 보고 창원의 재건축단지에서 포스코 건설에 그 건설회사인 포스코 건설에 우리는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를 그걸로 원한다. 아파트를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포스코 건설이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폐타이어를 넣지 않은 시멘트로 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쌍용, 동양, 성신은 폐타이어가 들어갔는데 네. 현대 어디는 안 들어갔더라. 그래서 폐타이어 넣지 않은 시멘트로 하겠다. 일단 그건 잘못이에요. 폐타이어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쓰레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단 굉장히 반가웠던 게 건설회사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돈을 들여갖고 리서치 회사에 돈을 해가지고 최근에 지난달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돈을 한 30만 원, 50만 원 더 주면 쓰레기 넣지 않은 건강한 시멘트를 살 수 있다.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사람들이 80몇 %가 다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를 살겠다. 그럼 얼마까지 추가해 보겠냐 했더니 50만 원까지도 있고 100만 원까지. 그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사람들이 더 지불하고서라도 건강한 시멘트에 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단돈코 몇만 원 때문에 쓰레기 시멘트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깨어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건설회사에 요구하면 건설회사 국민들 당연히 몇십만 원 깨끗한 시멘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건설회사는 당연히 건강한 시멘트를 집을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건설회사와 조합이 잘 맞아지면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멘트 회사와 건설회사 중에 갑은 건설회사거든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깨끗한 시멘트를 요구하면 시멘트 회사는 당연히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회사가 싼 시멘트로 싸구려 시멘트로 집을 저오는 행포를 쳐왔던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에도 책임이 크다. 네. 그래서 네. 입주자들과 조합원들이 깨어나면 이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개선합시다 정말. 예. 그뿐만 아니고 사실 어쨌거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 시멘트를 써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그것도 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해야 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회사 말씀하셨는데 건설회사가 쓰겠다고 하고서도 실제로 안 쓸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 쓰레기 시멘트를 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누나는 어느 그 시멘트 공장 주위에 살던 주민들이 내걸은 플랜카드 여기 쓰인 구호 이걸 여러분께 좀 얘기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성하라 환경부 독가스가 맛있구나. 아이고 정말. 아유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으면 독가스가 맛있구나 이런 구호를 내걸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기업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치고 그럼 우리 정부에서 나쁜 짓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런 물음표가 저절로 생깁니다. 집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몇 년 또는 뭐 몇십 년 밥 먹고 쉬고 자는 공간. 그런 집이 어떤 재료로 지어지고 있고 그 재료가 안전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 권리가 있고요. 예, 개선합시다 했는데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서 우리 병딜님께서 그동안 고군분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혼자 힘드실 텐데 이젠 좀 우리 최병성 목사님께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수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목사님. 자,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집에 더욱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